요즘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바깥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오랫동안 못 본 친구들도 만나고 가족과 나들이도 떠나고 야외에서 많이들 활동하시는데요. 그런데 요즘 밖에 나갔을 때 반드시 조심해야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 더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치명률이 오미크론의 10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요즘 밖에 외출했을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두 가지,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 주변 분들께도 영상 공유해 주셔서 함께 예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니어 전성시대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시니어님들 요즘 외출 자주 하시죠? 날도 좋고 거리두기도 해제되고 다들 설레는 마음으로 외출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혹시 오미크론에 더 잘 걸리는 거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오미크론도 문제지만 우리가 더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오미크론보다도 치명률이 더 높다고 하는데요. 외출하시기 전에 무조건 이 영상부터 보시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요즘 외출할 때 반드시 조심해야 하는 두 가지,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것인데요.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치명률이 무려 19%에 달할 정도로 매우 위험한 것인데요. 그리고 요즘처럼 날이 따뜻해지고 더워지기 시작하면 더욱더 기승을 부립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감이 오셨나요?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참진드기, 일명 살인진드기입니다. 물론 참진드기라고 해서 다 살인진드기는 아닙니다. 참진드기 중에서도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즉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것들만 문제가 되는 건데요. 다시 말하면 모든 진드기가 다 SFTS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진드기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알 수가 없으니 무조건 조심하는 수밖에는 없는 거죠. 게다가 치명률이 무려 19%나 되니까 더욱 위험한데요. 오미크론 치명률이 0.18%라고 하니까 무려 100배가 넘는 치명률입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그렇다면 증상은 또 어떨까요? 진드기에 물린 후 4일에서 15일 이내에 38도 이상의 고열, 오심,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거나 혈뇨, 혈변, 결막 충혈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바로 병원에 방문하셔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이 증상들 어떤 증상과 비슷한가요? 맞습니다. 코로나 증상과 아주 흡사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야외 활동을 했다든가 농작업을 했다든가 이런 상황을 바로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살인 진드기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진드기에 물린 줄도 모르고 코로나 검사만 받고 시간을 보내다가는 더욱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미크론 무섭다 무섭다 하면서 지금까지 방역수칙 잘 지키며 조심해서 살아왔는데 오랜만에 외출했다가 살인 진드기에 물려서 더 큰 위험에 처하면 안 되잖아요. 모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야외 활동할 때 긴팔, 긴 바지, 모자를 착용하는 건 기본이고요. 특히 풀숲과 밭 등 잡목지에 많이 분포한다고 하니 이런 곳들에 들어갈 때는 기피제를 뿌리시거나 이왕이면 들어가지 않으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요즘 외출할 때 반드시 조심해야 하는 두 가지 중 그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특히 날이 따뜻해지면 더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특히 요즘 날씨에 산책하시는 분들, 밖에서 걷기 운동하시는 분들이 더욱 주의하셔야 하는 겁니다. 뭔지 감이 오셨나요? 네, 그것은 바로 족저근막염입니다. 이건 특히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요즘같이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는 족저근막염을 호소하는 분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매년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무려 26만 5,346명이 족저근막염으로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10년 전보다 무려 2배 이상 더 늘어난 수치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요즘 현대인들에게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족저근막염은 어떻게 쉽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선
아침에 일어났을 때를 잘 보시면 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발을 바닥에 디뎠을 때 발바닥에 찌릿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족저근막염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족저근막염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결국엔 발이 피로하기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족저근막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이힐이나 단화 같은 불편한 신발은 자제하고 쿠션감이 있는 편안한 신발을 착용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름입니다. 더운 날씨에 꽉 막힌 운동화만 신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여름엔 보통 슬리퍼를 많이 신고 다니는데 이럴 때는 발 건강을 그냥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요새 날씨가 갑자기 확 더워지면서 슬리퍼를 자주 찾아 신게 되는데요. 대신 저 같은 경우는 아무 슬리퍼나 신지 않고 발에 부담을 덜어주는 무중력 슬리퍼를 신고 있습니다. 이름부터 특이하죠? 일명 나사 알코트 무중력 슬리퍼인데요. 이 나사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알코트 슬리퍼의 설계도를 나사가 검토하여 나사 OCOMM 공식 승인 머천다이즈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사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게다가 발이 편안한 슬리퍼를 만들기 위해 중력을 연구했기 때문에 이름이 나사 알코트 무중력 슬리퍼입니다. 짧게 줄여 나사 알코트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무중력 슬리퍼라 부르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족부 생체역학의 핵심인 윈들러스 메커니즘을 나사 알코트에 적용시켰다고 합니다. 일반 슬리퍼를 보시면 걸을 때 발등 굽힘이 일어나지 않아 뻣뻣하고 족저근막을 견인하지 못해 발바닥에 아치가 만들어지지 않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신발은 계속 신고 다니면 발바닥, 발뒤꿈치 무지 아픕니다. 그런데 나사 알코트는 다릅니다. 걸을 때 발등 굽힘을 자연스럽게 만들면서 족저근막을 견인하고 발바닥에 아치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신었을 때 참 부드럽고 발에 착 감기는 착화감이 정말 편하고요. 또 발바닥의 아치를 단단하게 받쳐주니까 신었을 때 이 느낌부터가 다릅니다. 게다가 충격 흡수를 위해 4cm의 높이로 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돔 쿠션이 아치 역할을 해서 충격을 더 효율적으로 흡수해 주는데요. 푹신하면서도 단단하게 받쳐줘서 걸을 때 발이 정말 편안하더라고요. 또한 미끄럼 방지홈도 잘 되어 있고요. 무게도 150g 밖에 되지 않아서 정말 가볍습니다. 이렇게 가볍지만 또 잘 찢어지지 않는 특수 소재를 사용해서 튼튼한 데다 방수 기능까지 갖추고 있으니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디자인도 참 세련되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고 또 예쁘게 신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요즘 외출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2가지 알려드렸는데요. 모두 조심하셔서 건강한 야외 활동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